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황금펀치 이봉규입니다. 오늘 방송은 호해입니다. 호해. 북한판 호해. 황금펀치 북한판 호해 제1탄. 김정은이 김여정 말고 또 다른 여동생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누굴까요? 이복 형제일까요? 친형제일까요? 김정은의 암살 시도에서부터 가족의 비밀까지 고미유지 북한 특종 전문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먼저 김정은이 배다른 형 김정남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신문 편집위원인 고미유지 기자의 단독 인터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런 암살 시도가 있다. 이게 크게 보도됐습니다. 일본 정부 그 소식통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던 그 암살 시도는 사실이에요. 아, 그 사실입니까? 왜 사실이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여러 관계 정부한테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정식적으로 통보했대요. 아, 정식으로 네. 일본 정부에. 네. 아, 예. 그 뭐 사실이네요. 네, 김정남 씨가 암살을 시도됐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협조해 달라. 그런 그 통보가 왔다. 네, 북한 강성산 총리 사위 강명도 교수 오늘 나와 계십니다. 강 교수님,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저분이 그 김정남 관련해서 단독 인터뷰를 4번이나 한 분이고 네. 김정남 관련해서 특종을 여러 번 한 사람인데 도쿄신문 기자인데요. 지금은 편집위원이지만 지금 뭘 하냐면 그 김정남 암살설이 우리도 있었잖아요. 네, 많이 근데 있었죠. 이게 예. 일본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거고 예.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그걸 보고를 받은 거래요. 그럼 이거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확실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북한 대사관에 항의했다면 뭐 이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스트리아 정부가 북한 대사관이 괜히 그냥 그렇죠. 뭐 항의할 일도 없고 자기네 땅에서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것 자체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 전에부터 이야기했지만은 김정남이는 이미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살려두려고 내보냈다고 봐요, 저는. 아, 살려두려고? 죽일 거 같으면 아예 거기서 죽여버렸는데 지금 왜 그런 제가 말씀하냐면 그 오스트리아 대사 김경진의 남편 김광섭이 체코 대사로 나가 있던 네. 그 김광섭이거든요. 그게 김일성의 그러니까 김정일의 이복 엄마 그러니까 이복 동생들 아닙니까? 네. 김평일이, 김용일이, 김경진이 삼형제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평일이랑 김용일이를 살리기 위해서 김정일이가 다 추방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도 김평일이 모습이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위원 명단 맏아들인데 장애위원 명단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복 동생으로서 맏아들인데 그만큼 거기 들어오면 죽이니까 차라리 내가 목숨 부지 않으면 거기에 있으라니까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김정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화의 경우 여기서 이제 암투가 벌어지게 되면 권력 암투가 일시 왕조보다 더합니다, 여기는. 아니, 그렇다면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가만 보니까 이거 여기 있다간 죽일 것 같으니까 야, 너 차라리 해외 나가 살아라 해가지고 90년대 말, 99년도부터 보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아다니니까 만화씨 그 친구가 이 후계자가 될 것 같으면 무슨 요건이요? 위조 요건 가지고 일본 가다 잡히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 주변 세력이. 그랬는데 그래도 김정남이가 나가서 꼴 끌었거죠. 자기가 이제 후계자가 되면 김정남이는 맏아들이라는 게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나 전 세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남이가 해외에서 돌아다닐수록 자기가 꼴꿀어요. 저 안에는 누구냐 하면 저거는 제1교포 고영희의 아들이다. 이거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남이가. 3대 세습에 대해서 아버지가 반대했다. 이런 말도 자꾸 하게 되면 김정은이한테 꼴꿀었고 백도혈통은 둘째 치고 이 세습체제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죽이려고 하죠. 그럼 누가 죽이냐? 제가 봐서는 김정일이보다 김정은이를 옹호하는 이재강이나 조연준이나 황병서 같은 저지도부
고용이하고 가까웠다는 말은 계속 했잖아요. 황병서가 구독에 지금 총정직장까지 올라갔다는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김정일이가 죽일 것 같았으면 순식간에 죽여버렸죠. 그렇죠. 벌써. 그러니까 이 세력이 김정은이를 옹호하려는 세력이 김정남이를 도두면 이거 꼴끄럽다 해가지고 과잉 충성하면서 죽여버리려고 하다 노출됐다는 거죠. 근데 죽이려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공작원들 시키면 조용히 죽일 수도 있는데 별도의 김정은이 세력이 죽이려다 보니까 노출됐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 그렇죠. 예. 2004년에 오스트리아에서 김정남이를 죽이려다가 이제 놓친 건데 이때는 김정남과 김정은 또 이렇게 세력 다툼 할 때인데 항상 우리 언론에 누구냐 김정남이냐 하고 우리도 많이 언론에서 했는데 강력한 라이벌을 죽이려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죽을 필요까지는 없다. 죽이면은 국제사회에 욕을 먹으니까 온갖 비난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암살을 단념했다. 이렇게 고민 기자는 평가하더라고요. 아니죠. 우리 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합니까? 최근에 우리 국정원에 들어왔다 체포된 사람이 이제 진술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김정남이를 다시 중국에 가 있을 때 죽이려고 갔다가 실패해가지고 못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죽이려고 갔다 2009년도 4월달인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 김정은이가 집권하기 전이죠. 2009년. 후계자가 됐을 때죠. 됐을 때니까 이제 이거 아무래도 꼴끄러우니까 왜 그때는 또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할 때입니다. 김정남이가. 그러니까 자꾸 여기 와서 말하게 되면 꼴끄러우니까 아버지는 죽이라고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정일이가 죽이려고 결심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토동태한 게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면 왜 김정남이를 죽이려고 하면 국가안전보위부가 개입하고 왜 할까? 저런 거 국가안전보위부 아니고 경찰청 특수부대라든가 아니면 해외 나가 있는 공작원들 시키면 금방 죽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때도 김정은이가 자꾸 꼴끄러운 상대고 나가서 3대 세습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이걸 살려놓으면 안 된다고 누가 주문을 했을 겁니다. 김정은한테.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다시 한번 모의해가지고 마카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또 한 번 실패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와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을 때지만 그래도 권력은 있을 때죠. 왕자에는 올라가지 않았을 때가 껄끄러우니까 또 죽이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고 그 중국 정부에서 고미 기자가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계속 보호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호원을 붙여서 김정남이를 죽이지 못하게끔 보호는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이런 반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정남이를 죽이겠느냐 이렇게도 보더구만요. 자, 그럼 이제 북한판 호회 제2탄 김정은에게 또 다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말고 또 다른 여동생이 누군지 일본 도쿄신문 편집위원 고미유지의 단독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소문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저희들도 확인한 바가 없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확인은 안 했지만 그 김정남 씨가 일본에 놀러 왔을 때 꼭 그 운전기사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분이 김정남 씨가 오면은 꼭 저런 여자가 같이 차 타고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형제다. 형제, 오빠, 여동생 그런 관계. 오빠 여동생 관계다. 이게 관계. 포착이 됐구만요. 저청년 사람들이 다 조청년 사람 알고 그런 소문은 알고 있다. 소문은 나와 있는데 위험해지니까 파리로 떠나는 거예요. 여기 PDP를 보시면은요, 김정은, 김여정 물음표를 한 저기에 일본 조총련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무용수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미에코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그래요. 조총련 무용수의 딸인데 조총련 사회에서는 알고 있다 그럽니다. 오늘 고미호지 그 편집장 외에 제가 다른 채널로 알아보니까 조총련에서는 알고 있다는 거, 미에코가 김여정 말고 또 다른 여동생이 있다는 거가 제가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실제 사진이 나온 거라든가 뭐 DNA 검사를 한다든가 뭐 김정일이가 뭐 육성으로 내 자식이 맞다고 밝힌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조총련계에서 설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어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김종남이가 맞다기는 맞겠죠. 김종남이가 김정일이 아들이니까 나보다 너 축꾼들보다 뭐 남 그렇죠. 친척인 일본에 오면 친척보다도 늘 만나고 다녔대요. 네, 맞다고 보고요. 또 이번에 김종남이가 이상한 좀 이쁘게 생긴 여자 동생 같은 여자하고 나타났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파리에 나타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김종남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자 그 여자가 아닐까 혹시 뭐 가정을 해보고 한다면 이제 파리로 피난 갔다고 파리로 했는데 피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여자가 또 다시 내가 김정일의 딸이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는 이거 골 아프거든요. 이게 아니. 뭐 죽이는 건 뭐 아무 때나 자기가 정권을 잡아서 죽일 수 있겠지는 모르지만은 위험하니까 상당히 골아파집니다. 김정은이가 백두혈통 이게 상당히 흔들리는데 왜 그러면 김정은이의 엄마가 이게 묘하게 또 고용이라고 그렇죠. 그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 교포고 이 미애 거도 이 조총련 무용수면 아니 일본 여잔지 아니면 모르죠. 미애 거라고 봐서는 일본 배우가 아닐까 무용수가 왜냐하면 그때 이제 4월의 봄 축전 시네미스트 가서 노래하고 하지만은 조총련 계통에서는 막 수백 명씩 가서 4월의 봄 축전이라든가 2월 16일 북한에 때는 초청이 많이 됐었죠. 초청에 대해서 가가지고 만경보와 삼지연 다닐 때 자주 가가지고 만수대예술국장에서 김정일이 앞에서 노래 불렀는데 원래 김정일이가 좀 그 이쁜 여자들한테는 약합니다. 고영이도 처음에 김용숙이가 있을 때 그 무용 배우였고 그냥 만수대에서 무용수들이 거의 몇 명 없었어요. 만수대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김정일의 파트너였거든요. 아하. 그렇다가 이제 그냥 어떻게 뭐 김정은이도 낳고 김정철이도 낳았는데 결혼했다는 소리는 전혀 없고 결혼했다는 여자는 김용숙이 하나였습니다. 김설송이 이제 엄마죠. 지금은 나타 안 나고 김설송이 사진만 잠깐 나타나는데 이런 걸 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종남이 난다. 왜? 자기도 쫓겨났고 후계자 때문에 자기도 쫓겨났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미애꺼의 딸이 많았으니 김종일이하고 이렇게 돼서 나타나고 알게 되면 아니 이건 조총련계 북한으로 말하면 조총련계 조선족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니고 일본인이면 이게 큰 문제가 사다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해가지고 파리로 피신했다. 그런데 야 너도 참 내 운명도 참 좀 기구하구나. 나나 비슷하구나. 이러다 보니까 좀 보호해주고 같이 다닐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큰데 이번에 파리에 나타났던 김종남이하고 같이 났던 그 여자가 좀 곱상스럽다고 같이 나왔던데 저 누굴까 해서 혹시 송혜랑이 딸인데 송혜랑이 딸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이 여자가 아닐까. 아,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친동생이 됐든 이복 동생이 됐든. 이복 동생인데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하게 불쌍하니까. 근데 자기가 보호해줄지도 모르죠. 김정일의 딸로 또 다른 딸로 알려진 이 지금 오늘 등장한 이 여자는 김정은보다 나이가 어리고 김여정이보다 나이가 위고 그러니까 한 29살쯤 되는 걸로 고미 편집장은 얘기를 하고 있더만요. 자, 근데 진 의원, 이런 보도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아는데요.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강명도 교수님하고 이 유지 기자 이야기를 종합하면 제가 볼 때는 꼭 김정은의 여동생이 아니라 김정은의 누나일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아, 김정은보다 나이가 왜냐하면 김정남이 파리에서 그때 만났다는 그 여자는 30대라고 그때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김정은 나이가 지금 30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 여자가 이제 조총련계 무용수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여자가 교포인지 일본인지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조총련계 한국인이라면 고영희 씨 같이 권력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인이라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그 누구도 존재를 부정할 겁니다. 왜냐? 드러나는 순간 그렇죠. 완전 망신이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 여자도 만약에 교포라면 어쨌든 권력을 꿈꾼다면 북한도 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철저하게 숨겼다면 이미 용도 폐기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여자를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죽일 필요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정명 대표님. 이게 그러니까 김정일의 이복 엄마, 그러니까 이복 동생들 아닙니까? 김평일이, 김용일이, 김경진이 삼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평일이랑 김용일이를 살리기 위해서 김정일이가 다 추방시키지 않았습니까?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도 김평일이 모습이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장애비한 명단 맏아들인데 장애비한 명단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복 동생으로서 맏아들인데 그만큼 거기 들어오면 죽이니까 차라리 내가 목숨 부지하려면 거기에 있으라니까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김종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화의 경우 여기서 이제 암투가 벌어지게 되면 권력 암투가 일시 왕조보다 더합니다. 여기는. 아니 죽이자 그렇다면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종일이가 가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황금펀치 이봉규입니다. 오늘 방송은 호해입니다.
호해, 북한판 호해, 황금펀치 북한판 호해 제1탄, 김정은이 김여정 말고 또 다른 여동생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누굴까요? 이복 형제일까요? 친형제일까요? 김정은의 암살 시도에서부터 가족의 비밀까지 고미유지 북한 특종 전문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먼저 김정은이 배다른 형 김정남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신문 편집위원인 고미유지 기자의 단독 인터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암살 시도가 있다. 이게 크게 보도됐습니다. 일본 정부 그 소식통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던 그 암살 시도는 사실이에요. 아, 그 사실입니까? 왜 사실이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여러 관계 정부한테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정식적으로 통보했대요. 아, 정식으로 일본 정부에. 아, 예. 그 뭐 사실이네요. 김정남 씨가 암살을 시도됐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협조해 달라. 그런 그 통보가 왔다. 네, 북한 강성산 총리 사위 강명도 교수 오늘 나와 계십니다. 강 교수님, 지금 들으신 대로 저분이 그 김정남 관련해서 단독 인터뷰를 4번이나 한 분이고 김정남 관련해서 특종을 여러 번 한 사람인데 도쿄신문 기자인데요. 지금은 편집위원이지만 지금 뭘 하냐면 그 김정남 암살설이 우리도 있었잖아요. 네,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일본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거고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그걸 보고를 받은 거래요. 그럼 이거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확실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북한 대사관에 항의했다면 뭐 이건 그러니까 뭐 오스트리아 정부가 북한 대사관이 괜히 그냥 그렇죠. 뭐 항의할 일도 없고 자기네 땅에서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것 자체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전에부터 이야기했지만은 김정남이는 이미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살려두려고 내보냈다고 봐요, 저는. 아, 살려두려고? 죽일 것 같으면 아예 거기서 죽여버렸는데 지금 왜 그런 제가 말씀하냐면 그 오스트리아 대사 김경진의 남편 김광섭이 체코 대사로 나가 있던 그 김광섭이거든요. 그게 김일성의